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단순한 것을 깨닫기 전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영수, 나이는 82살입니다. 매일 내 눈앞에 있었던 한 가지를 알아차리는데 5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이해했을 때는 이미 거의 늦은 뒤였습니다. 나는 바닷가 근처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직접 커피를 준비하는 이른 아침을 늘 좋아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전날 밤 불려둔 쌀 냄새,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옅은 냉기, 집안의 고요함. 하지만 내 가슴은 달랐습니다. 심한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압박감이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게 만들 만큼의 무게였습니다. 나는 그저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82살이 되면 사람은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몸은 여기저기 불평을 하고 기억은 조금씩 흐려지고 다리는 느려집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나는 자갈치 시장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고 혹독한 겨울과 습한 여름을 견뎠습니다. 나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나는 침실문을 바라보며 아내 박선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오른쪽으로 돌아 누운 채 손을 베개 아래에 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5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20살이었고 그녀는 19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일과 자녀, 청구서와 책임으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사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절제된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가슴을 움켜쥔 채 앉아 있으면서 처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 나중에 사과할 시간, 나중에 진심을 말할 시간,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압박감은 몇 초간 더 심해졌고 나는 천천히 일어나 벽을 짚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매일처럼 물을 올렸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이민규와 대구에 있는 딸 이혜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가끔 전화를 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항상 괜찮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없는 집을 상상했습니다. 선자가 낮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아 국이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난 56년 동안 정말로 함께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오래된 규칙을 따르듯 역할만 수행했던 것일까? 그날 아침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몇 분 후 압박감은 사라졌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이미 건드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내가 반쪽짜리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끓는 물소리와 함께 먼 건물 위로 햇빛이 번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외면해온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선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잘 잤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처럼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부평시장 채소값 이야기, 비예보 이야기, 생활비 이야기. 우리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 후회, 피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하지 않았습니다. 20해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민규가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는 시각예술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화를 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는 꿈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이후 그의 침묵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결국 졸업했고 작은 갤러리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존중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에 올 때마다 그는 차를 마시고 서울의 교통체증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듣지만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혜진의 결혼식 날도 떠올랐습니다. 식전에 그녀가 방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자가 들어가 1시간 가까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며 손님을 걱정했습니다. 그녀가 그때 원했던 것은 단지 몇 분 동안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의무를 다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새벽부터 자갈치 시장에서 일하고 돈을 아끼고 자녀 학비를 내고 바다 보이는 이 소박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책임을 져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곧 돌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산책에서 돌아오면 늘 내가 피곤한지 묻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항상 내 그릇을 먼저 준비합니다. 나는 말로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슴의 압박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하나씩 끌어냈습니다. 강해 보이려 했던 모든 순간, 진실하기보다 침묵을 선택했던 모든 순간, 며칠 뒤 민규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그는 스튜디오에서 새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최근 병원에 다녀왔냐고?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피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아프지 않는 벽 같은 존재였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아픔을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 말은 통화를 끊은 뒤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주 여행 사진, 혜진 졸업식 사진. 나는 늘 고든 자세, 통제된 표정이었습니다. 기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을 노력과 침묵으로만 표현해 왔다는 것을. 다음 날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나는 이해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약함까지 보여줄 때 비로소 진짜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 주에 나는 선자에게 처음으로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날 가슴이 아팠다고, 두려웠다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고.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늘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당신을 화나게 할까 두려웠다고. 그것은 수년 만에 진짜 대화였습니다. 나는 민규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예수를 반대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그 말을 늘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려 했습니다. 내가 50년 만에 깨달은 것은 단순합니다. 사랑은 단지 부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사과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자녀가 곁에 있다면, 매일 같은 식탁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의 통증이 당신을 깨우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하십시오. 오늘 물어보십시오. 오늘 들으십시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늦을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이 행동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우리가 세월 속에서 배운 경험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늦기 전에 꼭 이야기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만 적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미 결심했다고 써도 좋습니다. 나는 끝까지 배우려는 한 노인일 뿐입니다. 차분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놀라게 하기 전에 먼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